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좀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관성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라고 민주당의 전 대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 대표였고요.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국민의당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당이니까요. 예.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그냥 전 대표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 손 대표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선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두 분이 회동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가 이런저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 나누셨습니까? 뭐 어제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개혁의 연대,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같이 협조하자. 이런 얘기죠. 예, 역시 이 연대의 고리로는 개헌 얘기도 함께 나누셨는지요? 그러면요. 예.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게 첫째 개헌, 둘째 경제 민주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87년 체제가 더 이상 우리 정치에 효율적이지도 않고 특권과 비리를 낳는 대통령 특권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씻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예. 개헌이 첫째 조건이 될 테고 김종인 대표는 그분의 브랜드이다시피 한 경제 민주화가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무시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하여튼 분노 같은 것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불과 13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를 도와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던 것인데 탈당까지 결심한 이유, 그것이 단순히 경제 민주화만의 문제겠는가? 다른 이유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손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새로운 정국의 김종인 대표가 좀 중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 제가 대선 출마를 하려면은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 지금 다음 대선이 꼭 당대당 선거가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정당의 기반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당장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국민의당 합류를 그런 와중에 좀 권유를 하셨는지요?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 자신이 국민의당이 그 자체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것이 대화 중에 느껴져서 제가 국민의당 합류하시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대선을 민주당 대 개혁 세력의 양자 구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김종인 전 대표가 밝혔는데 손 대표님도 이게 공감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개혁 세력의 정확한 범위랄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민주당 대 개혁 세력이라는 것이라기보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먼저 다른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패권적인 구조로 봐서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패권적인 이런 정치 구도에 대해서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국민주권의 시대로 새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재인 대 개혁 세력 연대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데서 김종인 대표와 손학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저는 국민의당 당원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개혁 세력을 연합해서 연대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기도록 하자 이런 거죠.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개혁 세력이라는 것이 곧 반문재인 연대로도 들릴 수 있을 법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우리 정치에
대세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뭐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죠. 예. 문재인 후보가 우선 개헌에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이게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패권 세력 이것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패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 거리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특권을 배제해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 이런 국민 주권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가 될 텐데 여소야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연립정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하에서는 연립정권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 다음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돼서 지금 현재 박정희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대 반문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예. 문재인 대 개혁 세력 이것이 맞는다고 저는 뭐 계속 주장하고 있죠. 예. 이제 제가 개혁 세력의 범주와 관련해서 이제 드린 질문의 네.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예. 이를테면 어디까지가 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뭐 이제 두 가지 정당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드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선 바른정당 이전에 예. 민주당의 분열과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을 빠져나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김종인 대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당장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커다란 빅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나올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바른정당이 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바른정당은 제가 쭉 얘기해온 대로 좀 더 분명한 개혁의 노선을 밝혀야 될 것이고 예.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은 탄핵안이 현재에서 인용이 되면은 커다란 변화가 있고 분열이 있고 뭐 그렇지 않겠는가. 근데 예. 그때는 뭐 자유한국당을 통째로만 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3월 한국 정치의 빅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 두 분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부 형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말씀하셨던 여소야대 정권은 이제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연정 얘기를 하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범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더 추가 탈당을 할 것인가 하는 예측하고요. 지금 현재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을 합해도 그 의석수가 상당히 좀 미미한 상황이어서 180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그 180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석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의회 선진화법으로 단순한 150석만 갖고는 되지는 않고 또 이제 그 한국 정치의 커다란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연립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의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민주당에 새롭게 나올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커다란 분열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지금 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말이죠. 예. 소위 말해서 어떤 당의 어떤 연장이나 결합 여부보다는 세력 형성, 또 다른 의미의 세력 형성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자로 좀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228번을 끝번호로 쓰시는 청취자분이신데요. 손 전 대표께서 패권, 문재인 패권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 문재인 패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질문이 왔습니다. 예. 네. 패권이라는 게 자기 세력만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예. 그러면서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패권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개헌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개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 대통령의 특권을 모두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개헌이냐? 민주당의 그 수많은 개헌 세력들이 말을 제대로 못 꺼내고 그저 몇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냐 예. 이런 인식이고 말이죠. 또 지난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당의 최고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전체가 친문 세력의 오도 하나로 전당대회가 결정이 됐었죠. 예. 아마 한 예로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 고향의 유은혜 의원 같은 분은 오랫동안 김근태 의원하고 같이 일을 했고 아주 당의 신망도 높고 그런데 여성위원장에서 패배했거든요. 전혀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원외위원장한테요. 그거는 친문 세력의 오더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소위 패권 세력들의 배제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패권을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질문은 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드가 지금 전개가 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까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해법 갖고 계신지요? 저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평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전술핵 배치, 또 선제 타격론, 이거는 바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미, 대중, 대일 외교를 제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평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이것이 북핵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아주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해야 할 일, 또 중국이 해야 될 일을 우리의 아젠다로 올려놓고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그 말씀은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사드 배치 포함까지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사드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백지로 놓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리 전쟁 억지 수단인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도 또 국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쏘고 미사일을 엊그저께도 4발이나 쏘고 그것이 사정거리가 1000km나 되고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데 군사적인 억지력을 한국과 미국이 갖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같이 놓고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